저의 건강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정지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72살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할머니께서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선생님,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잤나 싶어서 일찍 자려고 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요즘 감기가 떨어질 날이 없어요. 기침 콜록콜록 하다가 겨우 나았나 싶으면 또 코가 막히고 목이 아프고 그래요. 할머니 말씀을 듣고 있는데 또 다른 고민을 털어놓으시더라고요. 변비도 정말 심해서 사나흘씩 화장실을 못 가는 날이 허다해요. 그러다 보니 배가 항상 더부룩하고 가스도 차고 소화도 잘 안 되고요. 병원에서는 그냥 나이가 들면 그런 거라고 하시는데 정말 그런 건가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많이 하고 계시죠? 저는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시면 안 됩니다. 사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은 바로 장이에요. 할머니 몸에서 지금 면역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러자 할머니가 깜짝 놀라시면서 장이요? 그게 감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장 건강과 전신 건강의 연결고리를 모르시는 거예요. 정보를 알려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클릭 한번 해주세요. 마지막에 유용한 정보 얻으실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분석화학을 전공하고 20여 년간 건강 먹거리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바로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에서 70% 이상이 장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면역력이 무너지고 면역력이 무너지면 온갖 병이 줄줄이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대장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변화된 식습관, 빨리빨리 문화, 가공식품에 둘러싸인 생활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얼마 전에 제가 상담한 67세 박영수 할아버지 케이스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몸이 튼튼하신 분이었는데 은퇴하고 나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대요. 선생님, 저는 평생 큰 병 한 번 없이 살았는데 요 몇 년 사이에 이상하게 자꾸 염증이 생기고 상처도 잘 안 낫고 피로감도 심해서 뭘 해도 금방 지쳐요. 할아버지 생활 패턴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은퇴하고 나서 집에만 계시다 보니 움직임이 확 줄었고 식사도 대충 간편한 것들로 때우시고 계시더라고요. 라면이나 즉석식품, 배달음식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리고 변비가 심해져서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화장실을 못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상담해 본 분들 중에는 80세가 넘어서도 정정하시고 활기차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장 건강을 잘 관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50대, 60대인데도 노인처럼 기력이 없고 병치레가 잦으신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장 건강이 엉망이에요. 변비는 기본이고 소화불량, 가스참, 복부팽만감 이런 게 일상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장 건강을 중심으로 한 5가지 건강 전략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방법들은 제가 수많은 상담 사례를 통해 직접 확인한 것들이에요. 정말 효과가 확실한 방법들이죠. 첫 번째는 장 건강이 왜 면역력의 핵심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올바른 식습관, 특히 소화의 중요성에 대해서요. 세 번째는 현대 음식 문화가 우리 건강을 어떻게 해치고 있는지, 그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번째는 진짜 면역력이란 무엇인지, 단순히 유산균이나 건강식품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다섯 번째는 진정한 해독이 무엇인지, 비싼 해독 주스나 디톡스 제품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 거예요. 특히 장 건강은 정말 신기해요. 조금씩만 개선해도 몸 전체가 확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변비가 해결되고, 소화가 잘 되고, 피로감이 줄어들고, 감기도 덜 걸리고, 심지어 기분까지 좋아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하시더라고요. 광고에 나오는 비싼 유산균 제품만 드시거나, 무작정 현미나 채소만 많이 드시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극단적으로 금식을 하시거나 해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장 건강을 중심으로 한 5가지 건강 전략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왜 장 건강이 면역력의 중심인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작년에 상담한 75세 이영희 할머니 케이스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오셨을 때 정말 많은 고민을 안고 계셨어요. 선생님, 저는 감기가 한 번 걸리면 한 달도 넘게 끓어요. 그리고 작은 상처만 나도 잘 안 낫고 곰기까지 하고요. 병원에서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하는데, 면역력을 높이려면 뭘 해야 하나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께 물어봤어요. 할머니, 화장실은 규칙적으로 가세요? 그러자 할머니가 그게 문제예요. 변비가 너무 심해서 사나흘에 한 번씩 가는데 그것도 힘들게 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감기랑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장 건강과 면역력의 연결고리를 모르세요. 하지만 이 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제가 할머니께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할머니,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에서 70% 이상이 장에 모여 있어요. 특히 소장벽에 있는 파이어판이라는 부위에 면역세포들이 집중적으로 포진해 있죠. 그런데 변비 때문에 장 안에 노폐물이 계속 쌓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할머니가 글쎄요, 안 좋겠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장 안에 독소와 노폐물이 쌓이면 장벽이 염증을 일으키고, 그러면 면역세포들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요. 마치 경비원들이 계속 비상경계 상태에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정작 진짜 침입자인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왔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거죠. 할머니가 그럼 제가 감기가 자주 걸리고 오래 가는 것도 변비 때문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똑똑하신 분이셨어요. 바로 그거예요, 할머니. 게다가 장 안에는 유익한 세균들과 해로운 세균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 이걸 장내 미생물 생태계라고 해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유익한 세균들이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변비가 지속되면 해로운 세균들이 더 많아져요. 그러면 장벽이 약해지고 독소들이 혈관으로 흘러들어가서 온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제가 이 설명을 해드리고 나서 할머니께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고, 식사할 때는 김치나 된장국 같은 발효식품을 반드시 포함시키라고 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음식을 충분히 씹어서 먹으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장 건강과 면역력의 연결고리예요. 장이 건강해지면 면역세포들이 재기능을 하고, 전신의 염증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병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정말 심각해요. 대장암 발생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통계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바뀐 식습관이에요. 예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어떠셨어요?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을 매일 드셨고 현미밥에 나물 반찬을 주로 드셨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흰 쌀밥에 고기 반찬,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제가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릴까? 69세 최민수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할아버지는 오시자마자 이런 하소연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건강을 위해서 비싼 유산균도 먹고 면역력 높인다는 건강식품도 여러 개 먹는데 왜 자꾸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죠? 자세히 들어보니까 할아버지는 정말 많은 건강식품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유산균 제품만 3종류, 거기다 면역력 향상 제품, 소화효소 제품까지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식사는 어떻게 하시냐고 물어보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대충 빨리 드시고 김치나 된장국 같은 전통 발효식품은 짜다고 잘 안 드신다는 거예요. 제가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지금 하시는 건 마치 땅을 제대로 가꾸지 않고 씨앗만 뿌리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좋은 유산균을 먹어도 그 유산균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면 소용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할아버지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우선 건강식품은 다 끊으시고 대신 매일 김치를 드세요. 김치 한 젓가락에는 수억 마리의 유익한 유산균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된장국이나 청국장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드시고요. 이런 전통 발효식품들은 단순히 유산균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그 유산균들이 잘 살 수 있는 영양소까지 함께 제공해줘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식이섬유예요. 그런데 식이섬유도 종류가 있어요. 불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는데 우리 나이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더 중요해요. 할아버지께 설명해 드렸죠. 사과 껍질을 벗겨내고 드시지 마시고 껍질째 드세요. 그리고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도 자주 드시고 양파, 하마, 우엉 같은 뿌리 채소도 많이 드세요. 이런 것들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유익균들의 먹이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갑자기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오히려 폭통이나 설사를 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천천히 조금씩 꾸준히예요. 처음에는 김치 한 젓가락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 정도 드시다가 괜찮으면 조금씩 늘려가는 거죠. 급하게 하지 마세요. 최민수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전 발효식품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려요. 할아버지, 오랫동안 발효식품을 안 드시다가 갑자기 드시면 처음에는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마치 오랫동안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운동하면 근육통이 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조금씩 꾸준히 하면 몸이 적응해요. 실제로 할아버지도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김치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달 후에는 요즘 화장실도 시원하게 가고 소화도 잘 되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라고 기뻐하셨죠. 여러분, 장 건강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인위적인 건강식품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먹어온 전통 발효식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김치, 된장, 청국장, 젓갈류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프로바이오틱스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바로 올바른 식습관이에요. 특히 소화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소화되지 않으면 독이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제대로 소화가 안 되면 오히려 해가 돼요. 71세 송미자 할머니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할머니는 건강을 위해서 현미밥을 드시고
채소도 많이 드시고 견과류도 챙겨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자꾸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평소에 식사할 때 어떻게 드세요? 제가 물어봤더니 빨리 먹는 습관이 있어요. 원래 바쁘게 살아서 그런지 음식을 빨리 먹게 되네요. 바로 그거였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제대로 씹지 않고 급하게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제가 할머니께 설명해 드렸어요. 할머니, 소화는 입에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나오는 침에는 아밀라제라는 소화 효소가 들어 있어서 탄수화물을 미리 분해해 주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씹지 않으면 이 과정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위장에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씹어야 하나요? 할머니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최소한 20번에서 30번은 씹으세요.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지겠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현미밥 같은 거친 음식일수록 더 많이 씹어야 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식사 순서예요. 많은 분들이 밥부터 드시는데 그러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소화에도 좋지 않아요. 할머니, 앞으로는 이 순서로 드세요. 먼저 김치나 나물 같은 채소 반찬을 한두 젓가락 드시고 그 다음에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반찬을 드시고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왜 그렇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채소를 먼저 드시면 식이섬유가 위벽을 보호해주고 당분 흡수도 천천히 되게 해줘요. 그리고 단백질은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밥을 과식하지 않게 되죠. 이렇게 하면 혈당도 안정되고 소화도 훨씬 잘 돼요. 송미자 할머니도 이 방법을 실천하신 지 한 달 만에 소화가 훨씬 잘 되고 속도 편해졌어요. 라고 기뻐하셨어요. 세 번째로 현대 음식 문화가 우리 건강을 어떻게 해치고 있는지 말씀드려야겠어요.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선생님, 그럼 뭘 먹어야 하나요? 예요. 그런데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해 드려요. 뭘 먹느냐보다 어떻게 조리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68세 김철수 할아버지 케이스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고기를 정말 좋아하셨는데 특히 바비큐나 직화구이를 즐겨 드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쓰림이 자주 생긴다고 상담을 요청하셨죠. 할아버지, 고기를 어떻게 조리해서 드세요? 제가 물어봤더니 직화로 구워서 먹는 게 제일 맛있잖아요. 좀 탄 부분도 바삭바삭해서 맛있고요. 여러분, 여기에 큰 문제가 있어요. 고기를 직화로 구우면 벤조피렌이라는 발암 물질이 생겨요. 특히 탄 부분에 많이 들어있죠. 이런 물질들이 장벽을 자극하고 염증을 일으켜요. 제가 할아버지께 이렇게 권해드렸어요. 고기를 드시려면 찜이나 삶는 방법으로 조리하세요. 그리고 고기와 함께 반드시 채소를 많이 드시고요. 상추, 깻잎, 양파 이런 것들이 고기의 독성을 중화시켜줘요. 그럼 구운 고기는 아예 못 먹나요? 할아버지가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가끔은 괜찮아요. 하지만 탄 부분은 떼어내고 드시고 구울 때도 너무 센 불보다는 중불에서 천천히 구우세요. 그리고 고기 먹기 전에 마늘, 양파 같은 채소를 먼저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 다른 문제는 라면 같은 인스턴트 식품이에요. 특히 라면 국물을 다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정말 위험해요. 74세 박정숙 할머니도 그러셨어요. 선생님, 저는 라면을 먹을 때 국물까지 다 마셔요. 아깝잖아요. 그런데 할머니가 고혈압에 부종까지 있으시더라고요. 할머니, 라면 국물 한 그릇에는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2배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기름에 튀긴 면발에서 나오는 지방산도 문제가 되고요. 이런 것들이 장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에도 좋지 않아요.
그럼 라면을 아예 못 먹나요? 할머니가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가끔 드시는 건 괜찮은데 면만 드시고 국물은 남기세요. 그리고 라면 끓일 때 양파, 대파, 버섯 같은 채소를 많이 넣어서 드시면 좀 더 낫죠. 네 번째는 진짜 면역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면역력 하면 유산균이나 건강식품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훨씬 복합적이에요. 면역력은 우리 몸 전체의 종합적인 상태예요. 충분한 수면, 적절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긍정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모두 면역력에 영향을 줘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진정한 해독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즘 해독 주스나 디톡스 제품 광고를 많이 보시죠? 하지만 진짜 해독은 따로 있어요. 우리 몸에는 이미 완벽한 해독 시스템이 있어요. 간, 신장, 폐, 피부, 그리고 장까지 모두 해독 기관이에요. 문제는 이 기관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예요. 특히 중요한 건 혈액순환이에요. 혈액이 잘 돌아야 독소도 잘 배출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이 나빠지죠.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에요. 건강은 한 번에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점이 바로 장 건강이고요. 정말 도움이 돼요. 우리 뇌는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 실제로 몸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 보세요. 매일 감사한 일 세 가지를 찾아서 말해 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아요. 오늘 날씨가 좋다든지 맛있는 식사를 했다든지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면역 세포의 70%가 장에 있고 장이 건강해야 전신이 건강해집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우리 전통 발효식품을 꾸준히 드시되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세요. 둘째, 소화의 중요성을 절대 잊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제대로 씹지 않고 급하게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최소 20번 이상 씹어서 드시고 식사 순서도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드시는 걸 권해요. 셋째, 조리법을 바꾸세요. 태우거나 튀기는 방법보다는 찜이나 삶는 방법을 선택하시고 가공식품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선택하세요. 특히 라면 국물은 남기시는 게 좋아요. 넷째, 면역력은 종합적인 건강 상태라는 걸 이해하세요. 충분한 수면, 적당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모두 면역력에 영향을 줘요. 하루 8시간 수면, 2리터 물 섭취, 하루 10분 명상이나 감사 시간을 가져보세요. 다섯째, 진정한 해독은 움직임에서 나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비싼 해독 제품보다는 매일 30분 걷기가 훨씬 효과적이에요.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해요. 빨리 걸을 필요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동네 한 바퀴 도는 기분으로요. 셋째 주에는 감사 인사하기를 추가하세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 내 몸에게도 오늘 하루 고생했다라고 말해 주세요. 넷째 주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씩 더 추가해 나가면 되죠. 여러분, 건강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분들 중에는 80세가 넘어서도 청년처럼 활기차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의 비결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기본을 꾸준히 지키시는 거죠. 그리고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시고 함께 실천해 보세요. 같이 하면 더 쉽고 재미있어요. 또한 경로당이나 동네 모임에서도 이런 건강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 주세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천천히, 꾸준히, 즐겁게예요. 급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포기하기 쉬워요. 천천히 하되 꾸준히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즐기면서 하세요. 건강 관리가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서, 그리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 이 작은 첫걸음을 떼어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시니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건강은 선택이고 그 선택은 바로 지금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요. 감사합니다.